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욱의 파워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이경희 청주기상지청장님을 모시고 충북의 기상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와 계획 등을 들어보겠습니다. 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 8월에 취임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100일이 좀 지났는데 먼저 간단한 취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8월 초 충북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호우가 한창일 때 청주기상지청에 부임을 했는데 어느덧 3개월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이곳 청주는 처음 근무입니다마는 1995년부터서 97년 사이에 약 3년 동안 충북 제천에서 근무한 적이 있고 해서 그렇게 낯설지는 않습니다. 언제 봐도 청주는 깨끗하고 좀 조용해서 살기 좋은 곳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크고 작은 산지가 동쪽과 남쪽에 위치해서 많은 산림자원과 함께 쾌적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충청북도는 상대적으로 기상학적인 그런 현상의 규모가 적어서 특히 이제 해양을 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타의 다른 지방보다 피해가 적어서 농업이나 과수 농사하기에 좋은 곳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기상청 하면 흔히 날씨를 알려주는 곳 정도로만 아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청주기상지청이 어떤 일을 하는지 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상청 하면은 지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그 중에서도 특히 조선시대 관상감에서는 기상현상에 대해서 관측을 해왔는데요. 뭐 예컨대 지진이랄지, 그 다음에 이제 황사, 비롯해서 이제 강수량 그런 현상들을 많이 관측을 해왔고, 그리고 세종대왕께서는 또 치구기를 만드셔가지고 강수량을 직접 관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근대적인 기상 업무는 1904년부터 그렇게 시작이 되어 있는데요. 인천, 부산, 목포 등에서 관측을 시작해서 그렇게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서 계속 이어져 오면서 이제 이름들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예.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립중앙관상대를 시작으로 해서 중앙기상대 그리고 현재의 기상청에 이루고 있습니다. 이곳 청주기상지청은 1966년도 10월 달에 신설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1992년도에 청주기상대 이어서 2015년에 청주기상지청으로 그렇게 해서 승격이 되었습니다. 우리 청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는 기상 현상을 관측해서 또 알려주고 그 밖에 이제 정확한 기상 예보를 생산해서 앞으로의 날씨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것을 또 알려드리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예보를 위해서는 먼저 세계적으로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그런 날씨를 정확히 관측을 해내야 되는데요. 이러한 세계적으로 관측된 자료는 매 시간마다 세계 기상통신망을 이용해서 자료가 수집이 됩니다. 네. 그리고 수집해서 그 자료를 이제 슈퍼컴퓨터에다가 입력을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물리 방정식을 이용해서 그 슈퍼컴퓨터가 계산을 해냅니다. 그리고 이 방정식을 풀어낸 그런 자료들을 이용해서 예보관이 결국 여러 가지 경험과 그런 것을 종합해서 일기예보를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우선 이제 매일매일 발표되는 예보는 우선 기상 관측 업무가 약 품질 부분이 32%를 차지를 하고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슈퍼컴에 한 수치 모델의 예측 능력 그것이 약 40%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예보관의 역량, 경험 등이 합해진 것이 28%를 차지해서 종합 100%가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의 일기예보가 생산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이런 것들이 합해진 종합예술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충북같이 이렇게 이제 사과 또 복숭아, 대추 등 과수 브랜드 육성과 각종 농작물 생장 연구 개발 등 영농기상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서비스는 농작물에 대해서 이제 병해충을 예방을 하고 그다음에 농가의 소득 증대 그리고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 달에
충주 기상과학관을 개관을 하였는데요. 이 과학관에서는 최근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해력을 도모하는 그런 것도 크게 좀 작용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기상예보 생산 과정, 그리고 기상 현상에 대해서 거기 이제 전문 해설사가 또 거기에 상세한 설명을 좀 덧붙이고 그렇습니다. 더불어서 거기에는 이제 4D 영상관이라고 그렇게 같이 구축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태풍, 기후변화 등에서 직접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되어 있고요. 이러한 것은 학교에서 이론적으로 배운 것만, 그런 학생들에게 이론적으로만 배운 현상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하면서 이런 기상과학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장소를 저희가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기상지청이 뭐 기상 관측을 비롯해서 뭐 과수 우리 그 과수 농사들에 대한 어떤 뭐 그 예방이라든지 또 교육 다양한 일을 많이 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는 보니까 예보 이론은 물론 실무 능력이 아주 뛰어난 예보통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전문가 시각에서 충북의 기상은 어떻다고 분석을 하시는지요? 예, 우선 저에 대한 평가는 과찬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오랫동안 기상 예보 업무를 해왔습니다. 해오고 특히 이제 충청북도는 지형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서 유일무이하게 그 해양에 접해 있지 않은 내륙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산지와 평야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또 남북으로 길게 형성되어 있는 그런 지리적 특성이 있고요. 그리고 동쪽에는 산지가 있어서 서쪽은 좀 낮고 동쪽은 지형이 좀 높은 그런 지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낮과 밤의 내륙 특성, 분지 특성이다 보니까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또 남북 간에도 기온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의 차이가 역시 이제 여러 가지 과수 농업이나 그런 것을 하기에 좀 적합한 조건, 당도를 높이는 그런 형태로 작용을 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해안과 접해 있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가 적게 내리는 편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러한 것은 이제 수증기가 많이 해양으로부터 유입되기 때문에 해안 쪽으로는 비가 많이 내리고 그런 여러 가지 위험 기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상대적으로 내륙 지역에서는 그런 위험 기상이 좀 적은 편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충북에서는 이제 좀 높은 산들이 소백산이나 그다음에 또 속리산, 월악산 등을 끼고 있으면서 그쪽에서 산사면을 바람이 타고 올라가면서 급격히 좀 강수대, 비구름대가 좀 성장하는 그런 경우에는 또 많은 비가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서해상에서 많은 수증기와 함께 유입될 때는 이제 충북 이제 서쪽에 위치한 촬영산맥이나 거기를 타고 넘으면서 비구름대가 좀 급격히 발달하면서 우리 지역까지 유입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좀 비가 많이 내리면서 일부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자, 충북에는 그 기상 관련 기관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예를 들면 이제 국가기상위성센터가 진천에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또 국가기상 슈퍼컴퓨터 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오창에 또 있죠. 예, 예. 또 향후 진천의 기상기후 인재개발원이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 기상기후 인재개발원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자, 이게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이 세 개의 어떤 기관이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지금 충북 진천에 위치한 기상위성센터에서는 이제 기상위성에서 관측된 예. 영상을 수신을 직접 하게 됩니다. 예, 기상위성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띄워올린 위성, 이제 천리안 위성이 있는데요. 그 위성은 35,800km 상공에서 지구하고 똑같이 그렇게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서 아주 짧은 시간, 즉 한 뭐 2, 3분 간격으로 하면서 그 영상을 촬영을 해서 보내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예.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촬영한 영상은 구름의 높이, 구름의 발달 여부, 구름의 이동 방향 등을 거기서 관측하고 분석해서 이제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밖에 바닷물 해수면 온도, 그리고 또 일반 수증기의 유입
또 황사 등 다양한 그런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신된 자료를 우주에서 관측된 자료를 수신해서 알려주는, 즉 우주의 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그래서 이런 자료를 가 없으면은 만약에 이제 태풍 현상이, 태풍이 바다에서 발생을 해서 쭉 우리나라 쪽 오지 않습니까? 태풍의 중심이나 그런 것을 아예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위성이 유일하게 먼 해상에 태풍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서 그렇게 알려주는 그런 매우 유용한 그런 그 위성센터에서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 밖에 이제 오창에 위치한 슈퍼컴퓨터에서는 그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관측 자료가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세계적으로 관측된 자료가 이 슈퍼컴퓨터로 입력을 되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물리 방정식을 통해서 이제 해석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그 업무를 하는 것이 이제 오창의 슈퍼컴퓨터가 되겠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기상청의 또 어느 하나의 두뇌 역할을 한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갈수록 이 그 슈퍼컴퓨터에서 생산된 수치 모델 예측 자료는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간에 계속해서 한국형 수치 모델을 개발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서는 지금 수치 모델, 한국형 수치 모델을 실제 적용을 해서 예보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점차적으로 발전을 해서 앞으로 예보 정확도 향상에 더욱더 정확도가 높아질 것으로 그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위성센터 이제 인접해서 기상기후 인재 개발을 네.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이것은 한 향후 한 2년에서 4년 사이에 이제 지금 서울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쪽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제 과학교사나 또 기상청 직원 그리고 지자체 방재 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 기상현상이나 또 앞으로 기상현상에 대해서 대응하는 그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네. 그래서 기상 관련해서 또 방재 관련해서 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리면은 지금 충주에 기상과학원, 더불어서 이제 진천의 위성센터, 또 기상 기후 인재개발원, 슈퍼컵센터, 또 청주기상지청이 하나의 충북도에 많은 그런 기관들이 저희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서로 필요한 자료들과 그런 데이터, 기술 노하우들을 그쪽에서 해서 직접 교류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기상 예보나 또 관측이나 그런 업무에서 좀 시너지가 많이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충북의 기상관련 기관들이 아주 굉장히 많은 편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자, 우리 충북에 이처럼 기상 관련 그 기관들이 많은 편인데 그 일부에서는 또 이 비판의 목소리가 또 있습니다. 그 최첨단 시설들이 있는데 또 불구하고 일반인들의 체감으로는 예보가 뭐 틀리는 경우가 잦다. 예보 정확성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어떤 일부 이제 시민들의 어떤 이제 지적이 있는데 그 예보 정확성을 높이는 거 그리고 또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또 다른 게 또 있을 텐데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그러한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시민들의 기대만큼 또 부응하지 못하는 면도 일정 부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밀하게 대기를 관측하고 그것을 앞으로 날씨를 한치도 오차 없이 그렇게 예측해서 알려준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우선 정확한 관측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예. 예컨대 충청북도에도 각 마을마다 또 읍면동마다 그렇게 해서 모든 마을마다 온도, 습도, 바람 자료가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실질적으로. 예.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전부 다 자료를 다 해서 넣어서 슈퍼컴퓨터에 계산을 해낸다면은 그건 더 정확성이 높아질 텐데 그러한 용량을 가진 슈퍼컴도 없을 뿐더러 또 관측 자체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일기예보는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을 사실 내포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공기라는 것이 산을 하나 넘고 강이나 호수를 건너면서도 그 성질이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미미한 차이로 바뀌면서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현상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그런 형태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소나기는 소 등을 가른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소 등을 사이에 두고서 이쪽과 저쪽 날씨나 강수량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쯤 또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제 나비 효과란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카오스 이론인데요. 1963년 미국의 이제 노렌츠라는 이제 기상학자가 처음으로 이제 그렇게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은 초기에 사소한 그런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증폭되고 다르게 변화하면서 엄청난 그런 날씨를 바뀐다는 그런 하나의 이론이 되겠습니다. 즉 예컨대 브라질에서 나비의 날개짓이 미국 텍사스나 뉴욕에서 대폭풍우를 가져올 수 있다는 하나의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처음에 이제 사소한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큰 많은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내포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날씨의 한계는 대개 14일 정도까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이 지나면은 무의미해진다. 날씨 자체 예측도 그렇고 그런 것을 내포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가장 최근에 발표한 예보가 가장 정확도가 높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하루에 예컨대 한 3번 정도 일기예보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최신의 기상 정보, 기상 예보를 확인해서 거기에 대처하는 것이 그래도 가장 정확한 예보를 좀 습득해서 대응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얘기를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상청에서는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국형 수치예보 모델을 개발을 해서 계속 이제 몇 년 동안 지금 그 작업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그런 이제 두뇌들이 모여서 이제 그렇게 이제 모델을 계속 새로운 그런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또 튜닝을 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금년도부터 적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아직도 조금씩 해서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지형이나 그런 것들이 다 맞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조금씩 이제 튜닝 과정을 거쳐서 한다면은 훨씬 이제 예보 면의 측면에서도 좀 향상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 청주기상지청에서도 이러한 그 정확한 연구가 또 보다 나은 관측과 이제 예보를 실시를 해서 국민들의 체감하는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도민과 지자체, 언론 등과 수시로 그렇게 소통하면서 정확하고 발빠른 기상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게 저희들이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뭐 슈퍼컴퓨터가 있다고 하니까 컴퓨터가 정확하게 그 기상 예보를 알려주겠지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예보가 왜 이렇게 틀린가라고 이제 생각을 했더니 우리 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그 비단 슈퍼컴퓨터에만 의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건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굉장한 과학적인 어떤 예측과 또 기후 변화에 따른 어떤 난해한 게 있군요. 그렇습니다. 한마디 덧붙이자면은 슈퍼컴퓨터에서는 저희가 이제 물리 방정식에 의해서 계산한 여러 가지 자료, 데이터만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예보관이 그 역량을 가지고 거기에서 분석해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추가적으로 더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검토를 해갖고 즉 결국 최종 예보의 산출은 예보관이 결정해서 낸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이제 기자로서 이 기사를 쓸 때 뭐 왜 이렇게 예보가 틀리냐라는 어떤 비판 기사를 많이 썼는데 사과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난 여름 그 집중호우로 인해서 충북 지역이 많은 또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또 지금 잘 모르시는 우리 시민들 네. 사전 정보를 통해서 예방을 했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이제 항상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상 관측에 좀 정확도가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아쉬움을 갖고 있는데 기상재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예, 올여름 집중호우로 인해서 충북 지역에 큰 피해가 발생을 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충북 북부지방으로 해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또 남쪽으로부터서도 또 강우대가 올라오면서 전라북도의 그쪽에 댐에서 이제 많은 비가 내려서 거기에 방류하면서 이쪽 지역까지 물이 흘러 내려올 때 그쪽에 이제 어쨌든 일부 침수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수해가 있기 전부터 예보상으로는 많은 비를 예측해서 예. 사실은 그렇게 알려드리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피해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결국 극단적인 그런 기상현상이 나타날 때, 즉 강한 태풍이나 호우, 대설, 폭염 등과 같이 그렇게 이제 강한 극단적인 값이 나타날 때는 피해를 필연적으로 동반하게 됩니다. 예. 다만 재난 대응 기관이나 주민들이 어느 정도 경각심을 갖고 현명하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명과 재산 피해 규모는 크게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여름 장마는 유례 없이 긴 기간이었고 강수량도 가히 기록적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장마 기간은 6월 하순부터 7월 하순까지 보통 한 32일 정도가 그렇게 이제 유지가 되는데 금년에는 54일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찍이 이러한 기록은 지금 찾아보기가 어렵고요. 더불어서 강수량도 평년에는 377mm가 내렸는데 금년에는 851mm가 내리면서 2배를 훨씬 초과하는 그런 극한값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들이 그렇게 좀 크게 나타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더욱이 최근에 이제 기후변화가 가속되면서 잦은 태풍과 폭염,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쏟아지는 그런 집중호우가 나타나고 있고요. 올해 이제 특이할 만한 그런 형태로서는 특히 이제 짧은 시간에 국지적으로 매우 많은 비들이 내렸다는 점이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활동하지 않는 취약 시간, 그러니까 한밤중이나 또 이제 그 새벽 시간대 비가 많이 내림으로써 피해가 더 컸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극한 날씨로 인한 재해 예방은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재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을 하고 더불어서 이제 기상 정보를 자주 확인을 해야 됩니다. 또한 이제 호우 시에 하천이나 개울, 침수 위험 지역에 가까이 가지 않고, 그리고 이제 최대한 외출을 좀 자제하면서 방송이나 그런 것을 청취하면서 기상 현상이나 그런 앞으로의 예보에 잘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상 관측에만 의존하기보다는 그 기상 관측을 토대로 해서 사전에 대응, 그렇습니다. 준비가 가장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올해 그 코로나19 사태 점차 힘들고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제3의 확산 뭐 이런 추세도 있고요. 그 바이러스가 날씨가 추워지면 더 확산이 빠르다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올겨울 추위가 어떨지 가장 걱정을 또 하는데요. 올겨울 추위는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요? 네, 지금 전반적으로 지난 겨울은 지금 따뜻했습니다. 따뜻해가지고 어쨌든 병충해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영향을 많이 주고 또 그러한 결과가 조금 이제 뭐 좀 나타나면서 좀 많은 비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내렸다고 그럼에도 판단이 되는데요. 지금 이번 겨울에는 상대적으로 작년보다는 좀 다소 춥고 그런 형태가 좀 유지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추운 시절은 12월 달에 좀 추운 경향이 있고 또 기온의 변화가 상당히 심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월 달 부근에 특히 이제 날씨가 그렇게 기온이 많이 내려가게 되면은 코로나가 더욱더 바이러스가 좀 오래 유지되고 예. 조금씩 그 사람들 활동량이 줄어들고 실내에만 있음으로써 코로나가 조금 더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좀 대비가 많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뭐 환기도 많이 시키고 그렇습니다. 예, 또 예. 실내에 있는 것보다는 좀 마스크를 꼭 착용해서 외부의 활동도 좀 필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지금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 뭐 청장님께서 얘기하듯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 자, 충북 지역도 기후 변화에 어떤 그 많은 변화를 겪고 있겠고요. 네. 앞으로 기후 위기 시대 기상청의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기후 변화가 심각하다는 사실은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을 텐데요. 예, 예. 충북 지역도 예외는 아닙니다. 아니고 이 문제는 비단 이 지역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인류가 안고 있는 그런 공통의 그런 관심사다. 그렇게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현상들을 보게 되면 충북에서는 과거 이제 47년 동안 1.3도가 상승하는 그런 형태의 기온을 나타냈습니다. 네, 1.3도라는 온도는 비록 낮아 보이긴 하지만은 현재도 이러한 상태에서 극단적인 그런 폭염이 나타나고 호우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일찍 이제 지금 충북 지역을 본다면은 2017년도 7월 16일 날 청주 지역으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네네. 그때도 피해가 있었고요. 또 2018년도에는 또 전국적으로 동아시아 지역 전체가 이제 폭염의 하나의 그런 영향을 받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2019년 작년이죠. 작년에는 또 7개의 태풍이 우리나라로 그렇게 영향을 주면서 많은 태풍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018년도 이제 기록적인 그런 폭염, 그 다음에 역대급 그런 장마들이 이러한 기후변화의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이제 국가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저감 노력과 함께 그런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50 탄소 중립을 위한 정책 수립 노력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고에 같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예. 그리고 기상청도 더불어서 이제 우리나라 기후변화 원인 물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감시를 하고 과학적 분석을 통해 미래 예측 정보를 생산하고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제공해서 식량 생산이랄지 그다음에 생태계 변화 그리고 더불어서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기후변화로 인한 그런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자료를 제공을 하고 연구를 통해서 조금 더 저감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네. 네. 자, 끝으로 우리 청주기상지청장으로서 앞으로 계획과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간단히 말씀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잦은 태풍과 집중호우, 극한 폭염으로 인한 그런 비정상적인 값들이 일상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겨울철에 이번 겨울철에도 그렇습니다만 눈이나 한파, 도로 살얼음 등이 있을 때 특히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그런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에 맞는 기상 연구를 통해서 위험 기상 예측 기술을 향상해서 예보 오차가 줄어들 수 있도록 저희 청주 기상청에서는 각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무쪼록 우리 정확한 기상 관측을 통해서 우리 그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리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욱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이경희 청주기상지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